뭐 좀 시간이 지나기는 했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요약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 측에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문 대통령 스스로 최고의 순방, 최고의 회담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뭐 상당수 국민들은 예화 내빈의 속빈강정 아니냐 이런 비판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몇 가지 좀 분야별로 따져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미 동맹으로 복귀, 복원 이 부분은 좀 평가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동안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친중적으로 기울으면서 양다리 정책을 폈는데 이번에는 미국 쪽에 이렇게 좀 무게추를 옮긴 것 아니냐. 그런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 특유의 문재인 특유의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네, 그렇죠. 그렇죠. 문재인은 이게 그 극과 속도 다르고 항상 이게 유체이탈 합법. 제가 진심하고 그게 다르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게 문재인이가 중국 앞에 기조연설 가면요. 또 이게 중국만 떠받듭니다. 큰 나라고 우리는 작은 나라고 어쩌고. 그다음에 북한 앞에 가보세요. 또 그렇죠. 김여정이 앞에 가면 찍소리도 못해요. 예. 김여정이가 한마디 이게 대북 전단 딱 하니까 바로 몇 시간 만에 법 만들잖아요. 그다음에 미국 갔으니까 또 이게 미국 앞에 가서는 뭐 우리가 코드에도 참여하고 또 이게 미국 한미동맹 쭉 하지. 저는 이게 그 바이든도 그 문재인의 그 특유의 속셈 다 알죠. 그렇죠. 극과 속이 다른. 그렇게 바이든이 모르겠어요. 다만 이게 그냥 선물 보따리 기업들이 많이 가져왔으니 그냥 덕담으로 띄워준 거지. 저는 이게 진심으로 문재인이가 과연 이게 한미동맹 강화로 기울까 회의적입니다. 문재인은 기본적으로 태생이 결국에 중국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는 왜 옛날에 이영희 뭐 8억인과 중국 대화했잖아. 이런 이게 책을 보고 자라온 세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게 그 종북 북한 따르는 그다음에 친중 이게 바뀌지는 않는다. 근데 이번에는 뭐 저는 특유의 그냥 겉으로만 하는 쇼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소 한미 동맹의 복귀 내지는 복원 쪽으로 이렇게 무게중심을 옮긴 것은 내년 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선 전략 차원에서도 뭐 중도층이라든가 이런 쪽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외관상이라도 이렇게 관심을 표명하고 그런 부분에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면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전략적인 또 판단도 들어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져요, 저는. 근데 문제는 말을 했으면요. 말로만 한미동맹이 복원됩니까? 그럼 여기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결국에 사드 있죠. 지금도 이게 사드 못 들어가게 주민들이 막으면 경찰이 제대로 수수방관해버려요. 그럼 여기 사드는 중국에 정면 겨냥하죠. 거기에 사드에 대해서 문재인이가 어떠하게 기존의 입장과 달라지는 전향적인 조치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봐야지 뭐 중국보다는 이게 미국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미국이 가장 비판하는 게 그 대북 전단 처벌하는 거예요. 미국은 이게 인권 탄압, 표현의 자유 침해를 보기 때문에 인권위원회에서 막 조사도 합니다. 그럼 이게 과연 북한의 대북 전단 박상학 북한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처벌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행동으로 바뀌지 말로만 막 수사로만 원래 이게 외교는 수사 말로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따라서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 한미 동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더 거시적인 그런 아젠다이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시급하고 절실했던 것은 이번에 백신 해결을 잘해가지고 자기들이 가기도 전부터 수화부한다고 했으니까 협상한다고 그랬는데 44조 원 퍼주고 55만 명분 장병들 이것만 가져왔거든요. 그 외에 무슨 우리나라에 백신 생산하는 제조하는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뭐 그건 좀 지나봐야 할 일이고 엄정도 아니겠습니까? 약속이지. 그게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위탁 생산을 한다고 해도 그게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백신 문제는 너무 소홀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통계를 쭉 뽑아봤는데 옛날에는 이게 정상회견할 때 우리가 갖다 준 게 없어요. 뭐 박사님이 과거는 더 알지만 옛날에 우리 이승만, 박정희 때는 가면 좀 이게 얻어와야지 차고 해라. 그렇죠. 우리가 갖다 줄 게 어디 있어요. 예.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예. 그다음에 뭐 YS DJ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이게 기업이 갖다 줄 게 없었어요. 예. 그렇죠. 근데 이번에 문재인이가요, 3번 갔는데 제가 갖다 준 금액을 보니까 2017년 6월 달에 트럼프하고 2017년 6월 달에 트럼프하고 회담했잖아. 첫 정상회담. 예. 그때 경제사들 갔는데 야, 15조 투자에 26조 구매. 15조를 미국에 투자하고 26조 구매를 해주는 거예요. 무기든 뭐든. 이게 첫 방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017년 11월, 몇 달 뒤죠. 2017년 11월에 트럼프가 방한했어요. 트럼프가 몇 달 뒤에. 그때는 이게 미국의 19조 투자. 그 다음에 63조 원의 구매. 19조 투자, 63조 원 구매. 이게 뭡니까? 기업들이 피땀으로 일군 우리 자금을 미국에 퍼주고 그거 가지고 자기가 조그만 거 얻어서 생색내는, 야, 정말 이게 문재인의 트레이드 마크가 내로남불한 게 하고, 두 번째가 자화자찬이잖아. 자화자찬. 그 다음에 숟가락 얹기잖아. 주특기가 숟가락 얹기거든. 남이 다 해놓으면 숟가락을 얹는 거죠. 지금 이게 기업들이 4대 그룹이 44조를 미국에 투자하고 거기에 자기 숟가락을 얹어서 백신 55만 명 장병, 그거 해봤자 돈 몇 억 갑니까? 크랩 케이크 하나 얻어먹고 온 건가요? 엄청나게 비싼 아니, 크랩 케이크. 뭐 일본에 서가는 뭐 햄버거 먹었는데 그리고 자기는 이게 맛있는 건 좀 얻어먹으니. 햄버거는 식사고 이 크랩 케이크는 식사가 아니라고 그러네요. 이건 그냥 간식으로 우리 같으면 먹는 거니까 이건 식사 대접을 못 받은 것이다. 뭐 우리나라 측에서는 이게 큰 대우 나온 것처럼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또 그러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3번이나 정말 이게 피땀으로 이런 기업들의 그거 갖다가 투자를 자기가 이제 생생내 숟가락 얹어 가지고 자기가 이제 조금 반대급부를 얻으면 요거는 이게 자기의 엄청난 공으로,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뭐 마치 이게 기대 이상의 뭐 회담이 뭐 기대 이상 뭐 회담 내용이 뭐 있어요. 뭐 그렇잖아요. 깜짝 선물이 55만 분 준 게 깜짝 선물이. 원래는 아니, 이게 백신 서합한다 그랬어요. 서합. 예. 서합은 이게 미리 백신이 현실적으로 몇 천명 들어오고 나중에 우리가 갚아주는 게 서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1,000만에 2,000만에 들어와야 그게 수합이지. 55만 그러니까요. 명 분은, 이것은 특히 장병한테 준 것은 미국 속에서 우리가 늘 지금 한미 합동 군사훈련 연기하고 안 하겠다는 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 걸릴 수 있지 않냐. 그게 이제 다 맞추고 핑계를 못 대게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미국. 그래서 저는 이게 아무리 이게 자화자찬해도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도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44조 투자가 이제 반도체하고 배터리거든요. 2차 전지. 그게 이제 기업들이 이제 피땀 흘려 일군 건데, 저는 이제 뭐 여담이지만 이번 방북에 한 명이 안 간 거는 좀 시원합니다. 근데 한 명이 안 간 거는 너무 아쉬워. 한 명 안 가가 좋은 거는 김정숙이야. 예. 야, 김정숙이는 백신까지 맞고 나 이게 평생 가봐야 될 버킷리스트가 있잖아. 예. 평생 내가 방문해야 될. 근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계획이 틀어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번 미국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너 오지 마. 예. 야, 그런데 미국 훈장 달아줄 때 있잖아. 참전용사. 예. 그때 보니까 이게 바이든 부인하고 다 있죠. 다 있어요. 다 부통령도 부부가 있잖아. 김정숙이만 없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 정부가 설명한 것은 질 바이든 여사가 그러니까요. 투자 그러니까 바빠가지고 영문학 교수니까 투자받는다 했는데 제가 보기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 김정숙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제가 보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숙이 안 간 거는 뭐 돈도 전략되고 정말 이게 촐량대가 외교 결례를 얼마나 했습니까? 예. 어떨 때는 이게 대통령보다 앞장서가 자기가 걸어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래서 김정숙이 안 간 건 잘했는데 한 사람이 안 간 거 아쉬워. 거기에 바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에요. 이재용 부회장은 무조건 사면해서 이게 갔어야 돼요. 예. 그러면 이게 반도체하고 백신하고 구해옵니다. 또 이게 반도체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예. 저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해라는 게 젊은 층의 여론이 더 높아요. 7, 80% 육박합니다. 예.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이 못 간 거는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44조 원을 국내에다 투자했더라면은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아주 절벽 상태고 절망 상태인데 얼마나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이번에 무기 구매 얘기는 없는데 그것이 마쿠에서 또 얼마나 구매를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지는 지금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예. 또 하나는 뭐 우리 나라 입장에서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에 미국에 가가지고 어떻게든 북미 회담을 재개하고 남북 관계에도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또 그게 이 문재인 정권이 이번 방미의 그런 최고의 어떤 목표일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이번 성과를 보면은 선언적인 얘기는 있어요. 저 판문점하고 싱가포르 회담 거기에서부터 기초에서 시작한다 회담을. 그런데 미국 측 얘기는 전혀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북한 유엔 제재를 푸는 것도 아니고 뭐 정상회담이라든가 그것은 아예 말이 안 되고 북미 실무회담도 지금 언제 할지 모르고 얻어온 건 없어요. 그렇죠. 제가 보기엔 미국은 뭐 바이든은 외교 도사잖아요. 뭐 외교위원장을 많이 했으니까. 네. 따라서 이제 미국은 뭐 함부로 안 움직일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 저는 그게 한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지금 이게 북한에서요, 윤석열 총장은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대요. 김건희부터 부인 문제. 네. 근데 저는 마지막으로 이게 북풍 공작을 한번 있을 것 같아요. 내년 대선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럼 이게 북한도 중요하잖아요. 따라서는 마지막으로 이게 김정은의 뭐 답방?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아니 중국에서 내년 초에 동계올림픽 하지 않습니까? 그게 네. 지금 제일 우리 정부가 노리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고리 초청해갖고 거기서 어떻게 좀 만나볼까? 네, 뭐 어디서 만나든 제일 이제 가장 이제 영향이 큰 거는 우리나라에 직접 뭐 제주도든 어디 이게 김정은의 답방 있잖아요. 이런 게 공작을 하거나 마지막 한번 이게 또 국민을 속이는 깜짝 쇼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백약이 지금 무효고 정권 교체가 지금 이게 정권이 무너지면 북한도 좀 심각하거든요. 북한도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한테 많이 뜯어갔잖아요. 얼마나 이게 문제가 USB만 죽겠어요? USB 안에 다른 내용도 주지. USB 하나만 주면 제가 보기에 엄청 줬을 거예요. 그런데 약속인 게 너무 많으니까 왜 너 다 안 주느냐? 그래서 이게 뭐 삶은 소대가리가 어떠고 뭐 1등 머저리가 어떠고 공격해도 약점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그러나 이게 북한에서도 보수 정권보다는 아무래도 이게 좌파 정권이 다루기 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한번 이게 북한을 이용한 이게 위장 평화쇼, 깜짝쇼 있잖아. 이거는 우리가 항상 주시하면서 저는 이게 경계를 해야 된다. 물론 이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하고는 달라요. 진짜 이게 트럼프 보세요. 내용 하나도 없이 북한에게 만나줘가지고 선거에만 우리 지방선거에 그때 망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뭐 있어요? 저도 이게 알맹이가 너무 없어서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항상 북한 문제는 저희가 경계하고 항상 대비하면서 제대로 본질을 뚫어볼 수 있는 이런 이제 해안을 가져야 된다 이래 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랫동안 상원의원으로 활동해 와가지고 뭐 이런 외교 분야에서도 달인이라고 하는데 이번 합의문 보면은 남중국해 문제, 대만 문제, 북한 인권 개선 문제 아주 민감한 사안을 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쪽한테 달콤한 거 그냥 컵포장만 좀 주고 실질적으로 우리 쪽을 딱 휘어잡을 수 있는 족쇄를 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넣어 놨어요. 그거 보면 아 바이든이 보통 수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트럼프는 이게 그냥 트럼프는 이게 장사꾼이죠. 한마디로 이게 장사꾼이죠. 근데 바이든은요 상당히 저는 외교에는 백전노장. 그렇죠. 외교 전문가고 백전노장 아닙니까? 옛날에 이게 부통령 때부터. 따라서는 상당히 문재인이 어떻게 상대가 되겠어요? 말려들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꼭 하나 외교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탈원전 이 부분인데요. 저도 이제 그 얘기하려고. 그 이야기. 제가 이게 너무 저는 지금 이게 21세기 시대에 요즘 이게 목재 있잖아요. 나무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면 국가 보조금을 주거든요. 이게 정말 이게 뭐 구석기 신석기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게 구석기 신석기 시대도 아닌 거예요. 이 21세기 과학 시대 가장 탄소 배출량도 적고
가장 이게 저렴하고 안전한 이게 원전이 아닙니까? 네. 이걸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히 금지시켜 가지고 황폐시켜 놓고 원전 생태계를 붕괴시켜 놨잖아. 그런데 미국에 가서는 계속 손잡고 뭐 진출하자. 너무 이게 문제인식의 화법인가 유체이탈.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손을 잡고 협력해서 해외에 원전 건설에 진출하자 그 얘기 아닙니까? 합의를 해서 지금 세계 원전 시장 이거 건설하는 데는 러시아하고 중국이 다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들은 기술력도 부족하고 누구 손잡고 하려니 일본이나 뭐 이런 쪽에는 뭐 사고가 나갖고 안 되고 그러니까 한국하고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재인은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탈원전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분이 김영환 전 의원인데 전 과기부 장관입니다. DJ 정부. 이번 기회로 대통령님 제발 탈원전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SNS 글을 올렸는데 아주 설득력 있게 잘 썼더라고요. 그럼요. 저는 이제는 솔직해져라 그 얘기예요. 제가 이게 저는 문재인이가 웃는 얼굴 속에 아무리 이게 이중 얼굴이라도 그렇지요. 제것 때문에 이게 부끄러워서 한국에서는 야 원전 위험해 판도라 봤지? 하면 이게 폭발하면 몇천 명 다 죽어. 그것도 이게 좀 가짜뉴스로 일본에 그 원전 때문에 죽은 사람이 없어요. 예. 그 쓰나미 왔지만 근데 그것도 가짜뉴스 뭐 엄청나게 죽은 것처럼 이렇게 저는 국내에서는 엄청나게 위험하고 이게 이래가지고 안 하면서 외국 가서는 우리 탈원전은 뭐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고 우리 원전이 제일 안전. 우리 원전이 뭐 야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그 한 얼굴로 예. 한 입으로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 외국에는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국내에서 뭘 하는지 모릅니까? 그게 부끄럽질 않아요? 따라서 저는 지금 이게 빨리 미국은 이미 원전합니다. 예. 그럼 이게 미국하고 우리가 협력해서 우리 한전이나 두산중공업이 기술력이 세계 최고 맞거든요. 예. 특히 소형 원자로나. 예. 그럼 이게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원전을 하고 그다음에 더 남으면 외국에 수출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나라는 끝까지 안 하고 수출하겠다. 이거는 정말 이게 저는 뻔뻔한 태도다. 이래 봅니다. 네, 옳은 말씀이고요.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솔직해져야 합니다. 이제 임기도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탈원전 문제야말로 우리 국가와 민족에게 가장 위해를 끼친 그런 정책이 아닌가 합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이 탈원전 잘못되었다는 것 스스로도 알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이 문재인 정권은 자기들이 옳다고 이렇게 결정을 하면 그걸 바꾸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번에 기왕에 원전 수출을 미국과 협력해서 해외에 공동으로 수출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한 마당이니까 이제 국내에 돌아왔으니까 이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솔직히 사과도 하고 잘못된 점은 과감하게 방향 전환을 하는 그런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거듭 촉구합니다.